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날씨가 쾌청합니다마는 전국은 어수선하고 코로나 상황도 진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 상황 또한 국민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일보가 한국 헌법학위 대가이자 대통령이 스승이었던 허영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우리 모두에게 관심 있는 사항들이 많은 듯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현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 탄핵 사유가 더 많다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헌정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 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지난해 5월 나눈 사표 관련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이후에 거짓 해명과 탄핵 거래의 의혹으로 대법원장이 궁지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대법원장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사법부를 해체한 김명수 현 사법부도 이대로 침몰하는가라는 궁금증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학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에게 그 진단과 해법을 묻고 있는데요. 그는 독일 대학에서 헌법학을 가르치다가 군사정부의 서술 풀었던 1980년대에 귀국하여 헌법학의 새 관점인 소위 동화적 통합론을 주장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헌법 이론과 헌법과 한국 헌법론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가치 질서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권력을 통치기관에 한시적으로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 권력이 한계가 있다. 요새 정부적 차원에서 정권적 차원에서 통수권자의 어떤 그 통치행위 운운은 허영 교수님의 논리에는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유신 헌법과 권위주의 정권이 독재 정당화에 쓰였던 소위 결단주의에 반하는 이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은 국민 다수가 동의해 정치적으로 내린 결단이며 다수의 결정이 모두 옳다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반기를 든 학자이기도 합니다. 국민 중심적인 입장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터뷰 서두에서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선거 공약을 국가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알려져 있는 탈원전 조치와 관련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무시가 총체적에서 하나를 딱 꼽기 어렵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물은 그 질문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국회가 부장판사 탄핵 속주 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과정, 절차, 사유 등에서 정당성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탄핵 소추 이유인 것 같다. 그러나 판결문의 이유 설명은 판결 주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증의 과정일 뿐이고 주문이 판결의 핵심이고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판결 이유 설명 중에 한 문구를 들어 그것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난센스다는 것입니다. 탄핵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적법 절차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거부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법관 징계 법령상 임 부장판사는 사표 수리 거부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국회의 탄핵 논의 때문이라고 한 발언은 자신이 귀를 의심케 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과 자질이 의심되는 중대한 대법원장이 일탈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법관이 사표 수리 여부까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결정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에 반하는 유언적인 저사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자초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사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농단 운운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이 사법농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와 자기 보신을 위한 위법 행위라서 어쩌면 대법원장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53명이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각계의 변호사 155명이 자원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그 법원 내부에 조직되고 있는 법관 대표자 회의도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끔찍하지 않는 그런 것은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판사들에 의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100명 이상의 법관을 검찰 수사의
먹잇감으로 내던져 사법이 더 나아졌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더 나아지지 않고 사법농단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밀어붙인 사법농단 세력 척결의 목표도 결국은 사법부의 주류 교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법농단 운운해서 이들을 재판에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현 정부 사법부를 굳이 평가한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대법원 역사에서 고도 대법관들로 채워진 가장 편파적인 시스템이다, 조직이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념 조직적인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는 편향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된 대표적인 시기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좋은 재판이라고 현 대법원장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의미냐가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독일의 헌법재판소와 모든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라는 주문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이런 그 주문을 밝히는 이유는 국민이 보편적 상식과 일치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는 것을 독일 국민에게 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에 따르는 재판이어야 되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그 재판들이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여론에서 자유롭게 오로지 법리적 판단이 결과여야 되는데 정치적 이념이 가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부터 견강부회적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등이 정치 재판의 결과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에서 일선 판사들이 진영에 상관없이 법의 지배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향후 사법개혁의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인선부터 중립적인 기구에서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이 자의적인 고도 인사권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서 대처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도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념 중립적인 재판이 기능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법원 내부의 이념 서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념 서클 등도 당장 해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법개혁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은 오로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사 기소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검찰의 힘을 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공소권 행사를 통제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찰개혁 운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빼앗은 권한들을 충견인 경찰과 유연적인 공수처에 나눠주려는 그런 작당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겨둔 6대 범죄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국회에서 입법을 도모해서 추진 중이나 이 또한 검찰의 무력화 그리고 검찰을 장악을 위한 발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유연적인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째, 이 정부 통치 방식과 정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헌법의 의지 또는 헌법 감각이 없어 보인다. 원전 폐쇄 등의 선거 공약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회는 패싱하고 청와대 참모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거 공약이 합법적 정책화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모든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9째, 가장 유연적인 통치 행위를 꼽는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총체적이어서 어느 하나를 딱 집어 말하기가 어렵다. 상당수의 유연적인 어떤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답변이라고 보아집니다. 시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최순실 게이트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이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온 아집과 독선적인 통치 행태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 매일 아침 한 번씩 취임사를 읽고 자문해 보길 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는가?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실현하고 있는가? 국민이 자랑으로 남을 수 있겠는가? 등등의 이런 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편가르기 분열 정치를 청산하고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골 탈퇴만이 퇴임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그런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법학자로서 비춰보건대 모든 국정의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 와닿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주로 최순실 게이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현 대통령의 어떤 그 치세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유연적인 이런 어떤 문제들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차하면 임기가 끝날지라도 법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단 아닌 예단을 우리로 하여금 감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답변들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법치주의고 헌법주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국정이 수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주권자인 국민의 어떤 그 위탁받은 일개 통수권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직시하셔가지고 남은 임기에 허영 교수님 말씀에 따라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